자, 오늘부터는 챕터 8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수열에 관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겠죠. 그죠? 자, 수열이란 수를 규칙성 있게 배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이때 이 일반항이 주어져 있네요. 그죠? 이 일반항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를 차례대로 나열하라 그랬죠. 그죠? 우리 수열은 함수라고 했죠. 자, 수열은 정의역이, 수열이라는 것은, 자, 정의역이 뭐인, 정의역인 자연수인 함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n의 값에다가 자, 자연수 1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대입해주면 제5항까지를 차례대로 나열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수열이라는 것을 일반항을 보통 AN이라고 수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일반항을. 자, 수열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일반항이 AN이면 우리가 함수로 말하면 이것은 fx는 10의 바로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발음보다 지수함수 형태와 똑같은 거죠. 이 지수함수의 정의역이 자연수 1, 2, 3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x가 1일 때 y값을 찾으려면 x에 1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수열에서 첫 번째 항, 즉 첫째 항부터 찾기 위해서는 n의 자리에 1부터 자연수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10-1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9가 되죠. 되겠나요? 자, 2를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은 10의 제곱이니까 100-1이 되니까 99가 되겠네요. 그죠? 자, 세 번째는 자, 1000-1이 되니까 999가 되겠네요. 그죠? 되겠네요. 네 번째는 어떻게 되죠? 자, 1000-1이니까 9999가 되겠네요. 자, 5를 대입하면 10만-1이니까 99,999가 되겠죠. 이렇게 다섯 가지만 제 5항까지만 나열하라고 했지만 6항부터도 계속 9가 하나씩 더 추가가 되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이 수열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중에 시그마를 배울 때 배우는데 이걸 뭐라고 했죠? 은하철도 구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만의 표현 방법이에요. 은하철도 999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떤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 하나하나씩 자연수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얘를 9를 적고 여기는 99를 적은 다음에 여기도 999를 적고 예를 들어 여기를 좀 적기 싫으면 10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10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978번입니다. 이번에는 AN이 M 플러스 EN이죠. 그럼 여기도 fx가 어떤 꼴이란 말입니까? 바로 x 더하기 2의 x제곱 이런 형태죠. 자, 그럼 얘는 요 2의 x제곱만 본다면 지수함수가 되고 얘는 여러분들 x만 본다면 바로 1차 함수가 되죠. 그래서 y 꼴 x와 y 꼴 2x를 더할 새로운 함수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첫째 항부터 나열해보면 자, L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얼마죠? 함산하면 1 플러스 2니까 얼마? 3이 되겠네요. 자, 2를 대입하면 2 플러스 2의 제곱, 2의 제곱이 얼마죠? 4니까 2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6이 되겠는 거죠. 자, 3을 대입하면 3 플러스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8 더하기 3은 얼마죠? 11이 되겠네요. 자, 4를 더해보면 4 더하기 2의 4제곱이 4 더하기 2의 4제곱이 16이죠. 따라서 20이 되겠습니다. 5를 더해보면 5 더하기 바로 2의 5제곱은 32죠. 따라서 37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한까지도 나열했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더 나열할 수도 있겠죠.
자, 하나하나씩 바로 함수가 똑같으니까 n의 자리가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 n을 x로 보고 1을 대입했을 때 바로 y 값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979번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fx로 본다면 바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라는 바로 2차 함수의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A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n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1을 대입하면 얘가 제로가 되니까, 그죠? 전체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제로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2를 대입하면 여기는 4고 여기는 1이죠. 그럼 4하고 1하고 곱하니까 4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대입하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자, 앞부분은 3 더하기 5가 되겠고 뒤에는 3 빼기 1, 2가 되어서 얼마 된다? 5의 10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n의 자리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되나요? 4를 대입하면 되겠죠. 4를 대입하면 앞부분은 6이 되고 뒷부분은 3이 되니까 6 곱하기 3 얼마가 된다? 18이 되겠습니다. 18이 되겠네요. 그렇죠? 되겠나요? 자, 이번에는 n의 자리에다 얼마를 대입한다? 5를 대입하면 앞부분은 7이 되고 뒷부분은 4가 되니까 7, 4, 28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정도는 나열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게 시험에 문제 이거 그대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 n의 자리에 자연수를 대입하면 그 자연수에 해당하는 바로 항의 값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980번입니다. 자,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네요. 일반항. 자, 일반항을 구해봅시다. 이 980번은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1과 1이 어떻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그죠? 마뿔, 마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980번에 바로 일반항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 우리가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얘는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여기에서 얼마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죠. 자, 여기에도 얼마 곱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얼마 곱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때 요 곱한 마이너스 1을 뭐라고 한다? 공비라고 하죠. 공비. 공비라고 합니다. 공비.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일단 등비수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요게 지금 바로 찾기가 어렵겠지만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죠. 바로 a는 초항이고 r은 바로 뭐가 된다? 공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요거대로 그대로 간다면 이 a 바로 초항이 얼마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공비가 또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 바로 n-1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미스가 n-1로 똑같으니까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란 말은 마이너스 1의 1제곱과 똑같기 때문에 자 미수가 똑같으면 지수 법칙에 의하여 어떻게 지수를 더해주면 바로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아직까지 등기수열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가 부호가 맞불이 가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1의 n제곱 되면 n의 홀수 번째 1, 3, 5, 7, 9가 들어오면 홀수가 되고 맞습니까? 2, 4, 6, 8, 2, 4, 6, 8, 12 들어오면 짝수가 되니까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놈의 바로 일반화는 여러분들 한번 잘 암기해 두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알겠죠? 이 정도는 꼭 암기해 두기 바랍니다. 되겠나요? 자, 이번에는 자, 1, 4, 9, 16 이렇게 가지고 보죠. 그럼 여러분들 규칙이 보입니까? 규칙을 찾아내면 일반항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1은 1의 0제곱으로 보면 되고, sorry. 자, 1의 0제곱을 일단 봤다고 칩시다. 4는 2의 제곱이죠. 9는 3의 제곱이네요. 아, 그러면 16은 4의 제곱이니까, 그죠? 이 1은 뭐로 보면 되겠습니까? 제곱으로 봐도 되겠죠. 왜냐면, 자, 1이라는 숫자의 어떤 제곱을, n제곱을 하면 얘는 항상 얼마 됩니까? 1이 되기 때문에 이 1의 n제곱은 1의 0제곱도 되는 거고 1의 1제곱도 1이고 1의 2제곱도 1이고 맞죠? 1의 100제곱도 1이 되는 거죠. 모두 다 1이 되니까 이걸 제곱으로 처리한다면 바로 일반항은 어떻게 됩니까? 요 1이 첫 번째고 2가 두 번째고 3이 세 번째고 4가 네 번째니까 바로 n은 초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변하죠. 근데 위에 지수는 어떻습니까? 항상 바로 그대로 제곱이 되니까 바로 제곱수를 일렬로 배열한 바로 일반항이 바로 n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982번인데 분수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분수 형태로 나타나는데 얘가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이고 네 번째 항인데 이 첫 번째 항은 분자가 1, 두 번째 항은 분자가 2, 세 번째 항은 분자가 3, 네 번째 항은 분자가 4니까 분자는 바로 그 항의 번호가 똑같겠죠. 자, 그런데 분모를 보면 이 분자보다 얼마 큽니까? 각각 다 1씩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하나 더 크죠? 따라서 분모는 m 플러스 1이 되겠죠. 바로 분자보다 1이 크다는 것. 요게 바로 이 수열의 바로 뭐가 된다? 일반항이 m 플러스 1분의 n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이런 규칙을 여러분들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다섯 번째 항은 분자가 5인데 분모는 하나 큰 거 6이 되어서 6분의 5가 되고 다음은 분자가 6인데 분모는 7이 돼서 7분의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수열들은 뭐냐면요. 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보면 분모가 2일 때 가장 큰 진분수죠. 분모가 3일 때 가장 큰 진분수죠. 분모가 4일 때 가장 큰 진분수, 분모가 5일 때 가장 큰 진분수죠. 바로 이 수열들은 가장 큰 진분수를 뭐했다? 나열한 게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983번입니다.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등차 수열은 뭡니까? 일정한 간격으로죠. 요 커지는 숫자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동차라고 해요. 동차.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드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겠네요. 자, 그럼 얘는 숫자를 배열했으니까 여러분들 그게 얼마 커졌죠? 3이 커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각각의 항마다 얼마씩 계속 커지면 된다? 3씩 커지면 되니까 4에서 얼마를 3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7이 되겠네요. 또 7에서 3을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10이 되고 또 10에서 3을 더하면 1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까? 자, 이럴 때 이놈의 바로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하죠? 공차가 3이죠. 공차가 3이면 바로 3n이라고 했죠. 그죠? 공차가 3이면 3n입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라고 했죠. n에 대한 몇 차식이 된다? 1차식이 되는데 자, n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되어야 된다? 바로 공차이라는 거. 이걸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차식이니까 n에 대한 1차니까 상수가 하나 필요하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초항이 1이니까 n에다가 1을 넣으면 바로 이 값 전체가 얼마가 남아야 돼요? 바로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3이니까 1이 나오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수열의 일반항은 얼마가 된다? 3n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을 넣으면 n에 1을 넣으면 3 마이너스 2니까 1이 맞고 n에 2를 넣으면 6 마이너스 2니까 4가 맞네요. n에다가 3을 넣으면 9 마이너스 2니까 7이죠. n에다가 4를 넣으면 12 마이너스 2가 되어서 1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되죠? 자, 다음도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힌트가 12에서 8로 갈 때가 어떻게 됩니까? 자, 4가 작아지죠. 그 말은 공차는 일정해야 되니까 20에서 4가 작아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16이 되겠습니다. 16에서 4가 작아지면 바로 12가 되겠네요. 8에서 4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바로 4가 되겠습니다. 이걸 몇 번 더 해볼까요? 또 4가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되고 또 4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 또 4가 작아지면 마이너스 8처럼 음수로 계속 작아지는 수가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A에는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n으로 출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공차가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4n이고 우리가 뭘 찾으면 되겠습니까? 상수 파트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가 20이 돼야 되죠. 자, n에 1을 넣으면 얼마가 돼야 됩니까? 20이 돼야 됩니다. 2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네모 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수열의 일반항은 바로 마이너스 4n 플러스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5번째 거 한번 구해볼까요? 제5항. 바로 n에다가 5를 대입해보세요.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0이 되어서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985번입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졌네요. 이때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항은 그냥 n자리 얼마를 대입하면 되죠? 1을 대입하면 되죠. 1을 대면 n에 1을 대면 4 플러스 1이 되어서 그냥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공차는 뭐라고 했습니까? n에 대한 몇 차? 바로 n에 대한 계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등차 수열의 공차는 n의 계수가 되죠. 바로 n의 뭐가 된다? n의 계수가 바로 공차라는 거. 따라서 공차 디퍼런스 D는 바로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자, 986번입니다. 자, 다음이 등차 수열이라고 할 때 일반항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반항 A에는 공차가 3이니까 뭐라고 적으면 되나요? 3n이라고 적으면 되고 상수만 찾아만 되겠죠. 자, 근데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죠. A1이 뭐가? 마이너스 3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원을 대입해 볼게요. 원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원을 대입한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바로 이 네모 값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일반항은 얼마가 된다? 바로 3n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말로 주어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배열하는데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공차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겠죠. 공차가 얼마가 됩니까? 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공차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따라서 A에는 공차 N이죠. 그죠? 플러스 요 네모 값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n에다가 1을 넣으면 얘가 1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네모가 되겠네요. 그럼 네모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 꼭 1만 넣을 필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네 번째 걸 안다고 가정합시다. A4가 얼마다? A4가 마이너스 5를 이용한다면 n에다가 4를 대입해 보세요. 4를 대입하면 바로 A4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죠. 여기도 A4가 되니까 마이너스 5고 여기가 마이너스 2와 4를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기 때문에 이 값 또한 얼마가 나옵니까? 3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똑같이. 따라서 일반항 AN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일반항 AN은 바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등차 수열이 주어졌네요. 그죠? 이럴 때 A 열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열 번째 항을 구하라. 제 몇 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AN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AN을 구한 다음에 바로 N 자리에 얼마를 대입한다? 10을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항을 구해보겠습니다. 일반항. 자, 등차수열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공차를 찾아야 되겠죠? 공차가 바로 얼마씩 커집니까? 3씩 커진다는 거 알겠죠? 그죠? 따라서 3n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상수만 찾아주면 되죠. 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죠. 꼭 선생님이 첫 번째를 사용 안 해도 된다 했지만 편한 게 첫 번째니까 그죠? 자, 첫 번째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값이 나와야 되니까 요게 얼마입니까? 3이죠. 3인데 마이너스 1을 남아 3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항은 3n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A10, A 10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자리 얼마? 10을 대입하면 되겠죠. 3 곱하기 10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그럼 30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암산으로 충분히 계산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자 어떻게 됩니까? 2가 감소된, 4가 감소됐죠. 또 얼마가 4가 감소되고 얼마가 4가 감소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이 등차 수는 바로 마이너스 4n으로 출발하고 자, 상수 파트 하나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자, 첫 번째 항이 2니까 그죠?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 전체 값이 2가 되어야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이항하면 플러스 4가 되어서 얘의 값은 6이 되겠네요. 따라서 AN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4N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이 수열의 바로 일반항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물어보는 게 A10, A 10번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0을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10이니까 마이너스 40이 되고 플러스 6을 하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A 10번째를 구하라. A 몇 번째 항을 구하라 하는 것은 바로 누굴 찾아라? 일반항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N자리에 그대로 10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다음 990번입니다. 자, 다음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공차를 구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풀이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풀이는 자, A1이 6이고 A8이 27이면 요 A8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나요? 일반항 형태로 적어보면 바로 A1 더하기 M-1D죠. 7D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27이 되겠네요. 그죠? 자, 바로 일반항 AN이 뭡니까? A1 더하기 M-1D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A1이 6이라는 것과 A8이 바로 A1 더하기 7D가 27이라는 것을 뭐 해야 된다? 바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보통 학교에서 다 이렇게 풀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더 헷갈립니다.
헷갈리지 않고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A1과 A8을 보면 얘가 몇 칸 차이죠? 우리 수업 시간 했죠? 몇 칸 차이입니까? 이 첨자를 보면 이 1과 8을 보면요. 몇 개 차이입니까? 7개 차이죠. 맞습니까? 저 A8에서 A1을 빼는 것이 바로 뭘 의미하느냐면 7개 차이라는 말이 공차를 7번 더해야 되는 게 되겠죠. 맞습니까? 7칸 차이가 바로 7D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A1, A2, A3, A4, A5가 있을 때 얘와 얘는 D 하나 차이가 나죠. 얘도 D가 하나 차이 나죠. 얘도 D가 하나 차이 나고 얘도 D가 하나 차이 나잖아요. 공차 차이가 나죠. 근데 원하고 선이는 어떻게 됩니까? D가 몇 개 차이가 됩니까? 이 A3라는 놈은 A1에다가 얼마? 2D를 돼요. D를 두 번 더해야 되죠. 자, 그러면 A1을 이항해 보세요. 이항해 보면 A3-A1은 2D가 되겠죠. 즉, 요 첨자를 빼준 게 바로 공차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빠른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A2하고 A5를 보세요. 이 A5라는 것은 자, A1부터는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되나요? A5는 A1부터는 공차를 4번 더해야 되겠지만 A2를 기준으로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됩니까? A2를 기준으로 하면 공차를 3번 더하면 되겠죠. A3라는 것은 A3부터 한다면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되죠? 2번 더해야 되죠. A4를 기준으로 한다면 공차를 몇 번 더합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되겠죠. 이 A5라는 것은. 자, 그러면 이 식을 변형해 보세요. A5-A1은 4D가 되죠. 요게 이항했습니다. A5-A2는 3D가 되죠. A5-A3는 얼마 됩니까? 2D가 되죠. A5-A4는 1D가 되죠. 따라서 이 공차 앞에 이 개수가 여기 1이겠네요. 바로 이 수와 이 첨자와 이 첨자를 바로 뭐한 것입니까? 뺀 게 되겠죠. 빼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면 빠르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가 지금 1과 8이 몇 개 차이입니까? 바로 7개 차이죠. 그래서 바로 7D인 거예요. 그게 바로 얼마가 된다. 이 차이가 7이니까 7D가 이 숫자에서 이 숫자를 빼야 그죠? 여기가 27이고 여기가 6이니까 바로 21이 되어서 바로 D는 얼마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차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D가 바로 3이 정답인데 그러면 만약에 일반항을 찾아달라고 했다면 공차가 3이니까 3n이죠. 그런데 총항이 6이 돼야 되죠. 자, L에다가 1을 넣으면 이전처 6이 나오려면 뭘 더해주면 3을 더해주면 되니까 A에는 3n 플러스 3이라는 것도 찾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A1이 2고 A12 마이너스 34잖아요. 그럼 얘는 1하고 10이 몇 칸 차이입니까? 9칸 차이니까 9D, 9D입니다. 그러면 얘의 차는 바로 여기서 야를 빼야 되겠죠. A10에서 A1을 빼야 되겠죠. 10에서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34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36이 되겠네요. 따라서 D는 얼마다? 공차는 9로 나눈 거 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D 값을 구하려면 양변을 9로 나눈 거 주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AN을 찾으려면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4n이 되고 상수항만 찾아주면 되겠죠. 근데 n에다가 1을 넣으면 이 전체 값이 2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니까 2야 하면 플러스 4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6이 되면 2가 되게 되죠. 따라서 일반항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차와 일반항은
쉽게 찾아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992번입니다. 다음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여러분들 A와 X와 B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들 A에서 X로 가려면 D를 더해야 되죠. 맞습니까? 공차가 D라는 말이죠. 공차가 D라는 말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어도 공차가 D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마찬가지로 B에서 X를 빼어도 공차 D와 같아야 되는 거죠. 요 놈의 공차와 요 놈의 공차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D에서 작은 걸 뺀 게 공차잖아요. 그죠? 따라서 X-A와 B-A가 같다는 말이겠죠. 항상 값이 같아야 되겠죠. 공차는 일정하니까. 그럼 X를 구해보면 이항하면 2X가 되고, 바로 마이너스 A가 이항하면 A 플러스 B가 되죠. 따라서 X는 바로 뭐가 된다? 2분의 A 플러스 B가 된다. 이때 이 X를 바로 뭐라고 한다? 등차 중항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본다면 바로 두 수의 바로 뭐가 되겠나요? 산술 평균이 되는 거죠. 평균값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누었잖아요. 그죠?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누었으니까 이게 바로 산술 평균의 의미가 되고, 맞죠? 또 아니면 이렇게도 선생님이 외울 수 있다고 했죠. 바로 가운데 거의 몇 배는? 두 배는 양쪽 사이드의 합. 이렇게 이야기죠. 등차 중앙은. 등차 중앙은 뭐라고요?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양쪽 사이드의 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가운데 수가 A면 앞에 수는 A-D, 뒤에 수는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왜? 공차 차이만큼 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세수를 둘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얘는 이렇게 세수를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x가 바로 5와 10철의 바로 뭐가 된다? 평균값이 된다는 말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식을 써도 되고 위에 식을 써도 되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양쪽 사이드에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러면 2x는 얼마가 됩니까? 22가 되어서 바로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1이 되죠. 11. 그럼 이 x가 11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요 차이가 6이 되고 요 차이가 6이 되니까 바로 공차 6인 등차 수열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양쪽 사이드에 바로 합이 되니까 그죠? 맞습니까? 2x는 마이너스 4가 되어서 x는 바로 마이너스 2가 되죠. 즉, 요 등차 중앙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 차이가 얼마예요? 큰 두 번째 거에서 첫 번째 걸 빼야 되겠죠.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공차가 되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등차 중앙 양쪽 사이드 합을 2로 나눈 바로 산술 평균인데 또 어떻게든 또 다르게 말할 때는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양쪽 사이드의 합이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994번입니다. 자, 첫째 항이 2이고, 자, 끝항 또는 뭐 말항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마지막 항. 마지막 항이 71이고, 항수가 22개, 항수가 22개일 때 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라 했죠. 우리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수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일반항과 바로 합이죠. 그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SN은 뭐라고 그랬죠? 이 SN이라는 것은 A1부터 출발해서 몇 번째? 바로 여기 N이니까 바로 A, N번째까지 합을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SN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먼저 배우는 거죠. 그 등차수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분의 항의 개수, 항, 초, 말이라고 했죠. 자, 초는 초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식을 적어주면 이분의 항의 개수가 n이고 초항을 보통 A1인데 A라고 적어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말항을 바로 last라고 해가 L이라고 이렇게 공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우고 있더라? 바로 이렇게 말로 외우는 게 편합니다. 이분의 항, 초, 말이다. 맞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또 한 가지가 자, 2분의 어떻게 되죠? 2분의 맞죠? 항이 되고 그죠? 항이 되는데 이거는 자, 식으로 적어줄게요. n에 바로 초가 바로 이 초 말 대신에 이 말항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똑같습니까? an하고 똑같죠? 그럼 an은 a1 더하기 n-1d가 되니까 그죠? a1과 a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2a1이 되죠. 그죠? 그리고 n-1d가 이렇게 두 가지가 바로 등차수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죠. 자, 두 개는 언제? 자, 초항과 말항을 알 때는 뭐로? 이 공식으로 가고, 자, 초항과 뭐를 할 때는, 공차를 할 때는 이 공식을 이용해 주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공식 두 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요 두 번째 공식을 우리가 변형하면 등차 수열은 어떤 구조로 나타낼 수가 있다? an 제곱 플러스 bn 꼴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랬죠. 바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바로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n에 대한 2차식이죠. 2차식인데 자, 중요한 말은 뭐가 중요한 말이냐면 바로 n에 대한 2차식은 맞지만 앞에 자 마지막 상수항이 없죠. 자 상수항이 없다는 말은 상수항이 뭐인 0인 상수항이 0이 되는 바로 n에 대한 2차식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개념 시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SL을 보면 바로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D를 알 수가 있죠. 공차는 바로 요 A와 요 2를 곱한 바로 2A가 바로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 바로 N제곱 앞에 계수 얼마? N제곱 차에 바로 계수가 최고차에 바로 계수가 되겠죠. 그 계수의 몇 배? 두 배를 해준 게 바로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SN의 합공식을 분석해서 우리가 발견해냈잖아요.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먹어야 됩니다. SN을 보는 순간 바로 뭐를 알 수가 있다? 공차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등차 수열의 바로 합공식은 바로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개념 시간에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 합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항이 전체가 몇 개입니까? 항수가 22개네요. 그죠? 자, 그 말은 바로 S 얼마를 22를 구하란 말과 똑같은 말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주어졌는 게 첫째 항이 2고 끝항, 말항이 70이니까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항 그랬죠. 항은 항의 개수입니다.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2분의 항, 초가 얼마죠? 2고 말이 얼마입니까? 71이 되겠네요. 자, 요게 바로 뭡니까? 등차수의 합이 되겠죠. 그렇죠? 요식만 계속해 주면 되겠죠. 이 정령은 개념 시간을 다 했으니까 여기 문제 풀이할 때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2와 21을 약분하면 11이 되니까 11 곱하기 2 더하기 71은 73이 되겠죠. 그러면 73 곱하기 11은 73을 뺐다가게 두 번 적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803이 되겠죠.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73 곱하기 11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73 곱하기 11을 해보면 이렇게 73을 대각의 부분 정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803이 된다는 것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995번입니다. 이번에는 첫째 항이 얼마로? 마이너스 10, 공차가 2, 인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죠. 이번엔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졌으니까 자, S 열 번째 항의 합은 어떻게 구합니까? 두 번째 공식을 써야 되겠죠. 그죠? 2분의 맞죠? 2분의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10이 되겠네요. 10이 되고 자, 2a가 되겠죠. 그죠? 2a. 바로 첫째 항을 몇 배 해라? 2배 하면 되겠네요. 그죠? 2배 하고 n-1이죠. n-1이면 9가 되고 공차 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2하고 10하고 약분하면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5 곱하기 이 갈로속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0이 되고 뒤에 부분은 18이 되니까 바로 5 곱하기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 문제는요,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우리가 2분의 항초말로도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S10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2분의 항이 몇 개죠? 항은 10개죠. 10개고, 초는 어떻게 됩니까? 초는 초항이니까 마이너스 10이죠. 그리고 여기에 마랑을 더해줘야 되겠죠. 이때 마랑이랑 바로 S10이니까 S10이라는 것은 바로 A1부터 더해서 몇 번째까지 A 10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바로 여기는 A10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A10을 구하려면 뭘 먼저 알아야 돼요? AN을 먼저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공차가 2니까 뭐가 됩니까? 2n이 되겠고 초항이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n의 자리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0이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2. 이게 바로 이 수열,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그런데 나는 A10을 구해야 되니까 A10을 구하려면 N 자리에 다시 얼마를 1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20-10이니까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8번째는 A 10번째는 바로 뭐가 된다? 바로 8이라는 값을 가진다. 그럼 이놈을 계산해 볼까요? 그럼 2하고 10하고 약분하면 5가 되고 5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10 여기 8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똑같이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공차가 나왔으니까 바로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게 물론 빠르지만 여러분 두 번째 풀이도 꼭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두 문제 모두 다 초항이 남아있고 마랑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요 놈의 합을 구하면 되겠네요. 합을 구하려면 초항과 마랑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를 이용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2분의 항초말을 알면 되겠죠. 그죠? 그럼 2분의 자, 항이란 말은 항의 개수죠. 항의 개수를 알아야 돼요. 항의 개수를 알고 초항은 2가 되고 마랑은 38이니까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겠네요. 항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요 항의 개수를 구하려면 바로 뭘 알면 됩니다. 일반항을 알아면 항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예를 보면요. 2, 6, 10으로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가 여러분들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놈의 일반항은요. 일반항은 4n이 되겠네요. 4n. 4n으로 출발하죠. 근데 초항이 2가 되려면 이제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n에 1을 대입했을 때 4잖아요. 근데 2가 되려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항의 수를 알아야 되니까 이 38이 몇 번째 항인지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38이 몇 번째 항인지 알기 위해서는 요 항이 38이 되는 n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항하면 40이 되잖아요. 4n은 40이 되니까 n은 얼마가 된다? 10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n에다가 10을 대입하면 38이 나오죠. 아, 그러니까 38은 바로 A 10번째 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 등차 수열의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10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그러면 2하고 10하고 약분하면 5가 될 것이고 5 곱하기 2하와 38을 더하면 40이 되겠죠. 따라서 이 수열의 합은 얼마가 된다? 2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항이 10개니까 결론적으로 S10을 구한 꼴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자, S를 구하는데 자, 초항도 나와 있고 마랑도 나와 있네요. 그죠? 마랑도 나와 있죠. 자, 그러면 2분의 자, 초항은 16이 되고 마랑은 얼마 됩니까? 마랑은 마이너스 19가 되겠네요. 그죠? 초항은 16이고 마랑은 마이너스 19가 되겠죠. 그럼 항의 개수를 알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일단 일반항을 구해보면 얼마씩 작아집니까? 바로 5씩 작아지겠죠. 따라서 공차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5n이 되고, 그죠? 첫 번째 항이 얼마예요? 16이니까 1을 넣었을 때 얼마가 나와요? 16이 나오려면 여기 21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따라서 일반항이 마이너스 5m 플러스 2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항의 개수를 알려면 얘가 도대체 몇 번째 항인지 알면 되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9가 되는 바로 n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n을 이항하면 5n이 되고 마이너스 19를 이항하면 19가 되니까 40이 되겠죠. 따라서 n은 얼마가 된다? 8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이너스 19는 바로 A 8번째 항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한 항이 몇 개 있다? 8개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S8을 구하는 것과 똑같죠. 그럼 항의 개수가 8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식을 계산해 주면 맞습니까? 그럼 2와 8을 약분하면 4가 되고요. 4 곱하기 16과 마이너스 9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바로 이 8개를 모두 더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아니면 두 번째 풀이는 여러분들 자, 996분을 두 번째 풀이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2분의 항초말 말고 바로 뭐로 가면 된다? 자,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초항도 있고 공차가 주어졌죠. 여기 공차가 4로 주어졌으니까 봅시다. 2분의 맞죠? 자, 항 몇 개죠? 그런데 여기 항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항을 찾고 어떻게 된다? 바로 2A. 2A니까 얼마입니까? 바로 초항의 2배는 4가 되고 항 개수를 알아야 되죠. 공차는 알잖아요. 따라서 이 식을 또 적용해야 돼요. 이 식을 적용하면 또 뭡니까? 항이 10개라는 찾겠죠. 그럼 여기 10이 되고, 그죠? 10이 되고 바로 n-1 9잖아요. 곱하기 공차가 얼마예요? 4다.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보세요. 어차피 AN을 구해야 되니까, 그죠? 바로 요 38이 몇 번째인지를 알아야지 항의 개수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두 번째 풀이보다는 2분의 항초말로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자, 2분의 10 곱하기 얘를 더하면
얘가 9, 4, 36이니까 40이 되겠죠. 40이 되니까 2와 40을 약분하면 200이 나온다는 거 충분히 알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더 좋은 풀이는 이 풀이로 가는 게 더 좋겠죠. 굳이 이 식을 이용할 필요가 없겠죠. 맞습니까? 99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2분의 어쩔 수 없이 항의 개수는 알아야 되겠잖아요. 8개가 되고 2a 하면 16을 2배 해야 되겠죠. 32가 되고 8개니까 n-1이면 7이 되면서 공차를 얼마? 마이너스 5를 곱해주면 되겠죠. 요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2하고 8하고 약분하면 4가 되겠네요. 4 곱하기 35고 얘는 마이너스 7호 35가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따라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2의 값까지나 똑같겠죠. 그렇지만 위에처럼 2분의 항초말로 풀이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998번입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일 때 다음에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 먼저 개념 정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바로 뭐가 되나요? 수열의 합과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죠. 일반항과의 바로 관계입니다. 자, 이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 등차 수열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수열에 다 적용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SN이 주어졌을 때 AN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요. 이 A1은요, 첫째 항은요, 항상 S1과 동일하죠. 항상 동일하다는 것. 첫째 항은 무조건 S1입니다. 그리고 AN번째, 즉 일반항은 어떤 관계 있습니까? SN에서 Sn-1을 빼면 되겠죠. 즉, 첫 장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장부터 n-1번째 항까지를 다 더한 것을 빼주면 바로 an이 남겠죠. 그죠? 자, 증명 자체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처리하고 개점 시간을 다 했으니까. 근데 이때 조심할 것은 바로 n은 얼마부터 다 2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 개념 반드시 알고 여러분들 적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A 8번째를 구하라고 하면 A 8번째를 구하라고 하면 그죠? 물론 AN을 구해서 AN을 구한 다음에 N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8을 대입하면 A 8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 식이 주어졌다면 바로 A 8번째 항은 바로 SN이 주어졌으면 S 8번째 항에서 S8 바로 8번째까지 합해서 S7을 빼줘도 A 8번째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AN을 구하지 않고도 A 8번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좀 일단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998번을 이 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998번입니다. 자, SN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죠? SN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일단 A1은 어떻게 된다고요? A1은 바로 S1과 똑같으니까 S1과 똑같으니까 1을 대입해 보면 N의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 보면 2 더하기 3이 되어서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N을 구해보겠습니다. AN을 구해보면 AN은 어떻게 한다고요? SN에서 Sn-1을 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반드시 N은 뭐다? 2보다 크거나 같다를 꼭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SN을 적어보면 되겠어요. 그대로 SN을 적고 시작할게요. SN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2N, 자, SN은 2N 제곱 플러스 3N이 되겠죠. SN은 바로 2N 제곱 플러스 3N이 되고, 자, 마이너스가 되면서 Sn-1이란 말은 요 n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n-1을 대입하면 되겠죠. n-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배의 n-1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3의 n-1이 되겠네요. 자, 요게 바로 정리만 해주면 a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갈로속을 먼저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n 제곱 플러스 3n이 되고, 자, 갈로속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는데 동량 처리합시다. 자, 앞에 거 제곱하면 n 제곱이 되죠. n 제곱이 되니까 두 배 하면 어떻게 돼요? 2n 제곱이죠. 전개해야 되죠. 그리고 n항을 찾아보세요. 2 짠짠 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n이 되죠. 마이너스 2n인데 두 배 하면 마이너스 4n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4n에다가 플러스 3n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n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상수항 봅시다. 뒤에 거 제곱하면 1인데 두 배 하면 2죠. 2인데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바로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여러분들 이거 다 전개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요것을 전개하면 마이너스 2n 제곱이니까 얘하고 없어지겠죠? 그리고 3n과 플러스 n이 되니까 얼마 됩니까? 4n이 되겠네요. 그리고 상수는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로 an은 4n 플러스 1이 되겠죠? 4n 플러스 1. 자, 그런데 여기 조건은 n이 얼마입니까? n이 2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요 A1의 값과 요걸 체크해 보는 거예요. 요 자체는 요 A에는 n이 얼마부터 2부터 돌아가는 바로 일반항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A1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A1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체크해 봤을 때 이 값이 얼마 됩니까? 5가 되죠. 그럼 이 값과 이 값이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그러면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요 n이 얼마부터 움직인다? 1부터 움직인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따라서 an은 4m 플러스 1이고 여기가 이제 n이 값이 1일 때도 같으니까 사실 야는 2부터 출발하는데 1일 때도 같으니까 n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1보다 크거나 같으면 n은 항상 가장 작은 값이 1이잖아요. 그죠? 초항부터 생각하니까 1부터 같아버리면 이 식은 뭐다? 이 n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적어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998번에 바로 1발음을 찾아내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SL을 보면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SL을 분석해 보면 자, 상수항이 있나요? 상수항이 없고 n에 대한 뭡니까? n에 대한 몇 차식이죠? n에 대한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죠. n에 대한 2차식인데 자, 뭐가 없습니까? 상수항이 없죠. 상수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SL은 바로 누구의 합공식이 된다? 바로 이 자체는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등차 수열.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SL 정리할 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차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공차는 요 n제곱의 개수를 몇 배 해주면 된다? 2배 해주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공차는 4가 되는 거예요. 말 됩니까? 자, 공차는 어떻게 구한다? n제곱의 개수가 있죠. n제곱의 개수를 몇 배 해주면 된다? 2배 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공차는 4입니다. 그러면 A1은 어떻게 됩니까? A1은
항상 뭐와 똑같다? S1과 똑같다 했죠. 따라서 L의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됩니다. A1은 항상 S1과 똑같기 때문에 어떤 수열이라도 S1과 똑같기 때문에 N에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5가 되겠죠. 자, 그럼 공차와 초항을 찾았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N은 공차가 4이니까 4N이 되겠죠. 4N이 되고 초항이 얼마 돼야 됩니까? 5가 되어야 되죠. 그죠? 그럼 N에 1을 주면 초항인데 4잖아요. 그죠? 5가 되려면 1이 하나 더 있으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처리해버리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요 SN을 분석했을 때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이 SN은 정확한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되고 N제곱의 개수를 몇 배 한 거, 2배 한 것이 공차가 되면서 A1은 바로 뭐와 똑같으므로 S1과 항상 똑같으므로 공차를 알고 초항을 알면 일반항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999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99번. 자, 마찬가지로 일단 여러분들 여기 S1을 먼저 한번 보여봅시다. 자, A1은 항상 S1과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데 자, 1을 대입하면 얼마 되죠?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와 2가 사라지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AN을 찾아내야 되겠네요. 그럼 AN은 어떻게 됩니까? AN은 SN에서 누굴 뺀다? SM-1을 제외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조심할 거, L은 얼마부터 움직인다? 2부터 움직인다는 거. 돌아간다는 거. 자, 그럼 SN을 그대로 적을게요. SN을 적으면 M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에 이번에 S에 M-1은 N자리에 뭐를 대입한다? M-1을 대입하니까 M-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M-1의 플러스 2가 되겠죠. 요식을 정리해주면 AN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되고, 자, 이 속을 풀어줘야 되겠죠. 자, 2차항 찾아보세요. 여기 N제곱밖에 없네요. 자, N에 대한 1차는 여기에 2짠짠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N이 되고, 여기 전개해버리면 또 마이너스 2N이 나오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4N입니다. 자, 상수항 갑니다. 여기 1이죠. 여기 플러스 2가 되죠. 또 플러스 2가 있네요. 1과 플러스 2와 플러스 2가 있으니까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갈로를 정리해주면 n제곱과 여기 n제곱이 사라지는 것이 보일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2n이고 여기가 전개하면 플러스 4n이죠. 4n이니까 2n이 되겠네요. 상수항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니까 2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AN은 무엇이 된다? AN은 2n 마이너스 3이 되는데 n은 얼마부터 움직인다? 2부터 돌아가는 거죠. 됐나요? 이게 바로 일반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서 여기서도 했지만 그러면 A1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요 A1이 1이 나오면 1이 나와버리면 그죠? 여기서 2부터 돌아갈 필요 없고 초항부터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A1을 찾아봅니다. A1을 찾아보면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여기서 처음 해봤을 때 A1은 항상 S1과 똑같은데 얼마가 돼야 돼요? 1인데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지금 S1과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면 얘는 n이 1부터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A1은 항상 S1과 똑같기 때문에 이 식이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999번은 어떻게 적어줘야 되냐면 A1은 바로 S1이기 때문에 1이 되는 거고 AN은 요식어 그대로 2n-3입니다. 근데 얘는 얼마부터 돌아간다? 2부터 돌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줘서 이게 바로 이 999번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 차이가 있죠. 지금 보시면 자 여기가 2n-3인데 얘는 지금 초항을 n1을 체크해 봤더니 5가 되어서 5와 동일하는데 얘는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1이 되게 다르잖아요. 다르면 얘가 초항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즉, 얘 무조건 S1이 초항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근데 얘는 여기서 구한 A1 값이나 여기서 구한 A1이 S1과 항상 같다는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2를 제외하고 1부터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여기는 안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999번도 이거와 다르게 빨리 푸는 방법을 한번 배워봅시다. 자, 여기는 가만 보면 여기는 보면요. 위에와 비교할 때 n에 대한 2차식은 맞나요? 예. n에 대한 2차식은 맞아요. 자, 2차식은 맞지만 여기는 상수항이 있죠. 얘는 상수항이 제로죠. 그래서 얘는 상수항이 있네요. 여기는 상수항이 있어요. 상수항이 있는 n에 대한 2차식이고 998번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죠. 이렇게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 등차 수열이 되고 이렇게 상수항이 있으면요. 등차 수열은 맞아요. 2차식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은 맞다. 등차 수열은 맞다. 맞지만 바로 두 번째 항부터 바로 등차 수열을 만족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등차 수열은 되는데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는 말이에요. 상수항이 없을 때.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가고요. 요 두 개를 가지고 수열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A1은 얼마입니까? A1은 5가 되죠. A2는 얼마 됩니까? n에 2 넣으면 9가 되죠. A3는 12에다 1 더하면 13이 되죠. A4는 4가 되면 17이 되겠죠. 자, A5는 21이 되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초항부터 공차가 어떻게 4로 만족하죠. 그죠? 4로 만족합니다. 근데 얘는요. 자, 총항은 지금 얼마라고요? 1입니다. 총항은 1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항부터는 여기 2를 대입하면 되겠죠? 4 빼기 3은 또 1이에요. 세 번째는 3을 내면 6 빼기 3이니까 3이 돼요. 자, 네 번째는 4를 넣으면 8 빼기 3이니까 5가 됩니다. 5를 넣으면 10 빼기 3이니까 얼마 돼요? 7이 되는 이런 수열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를 비교해 보면 얘는 여기는 제로가 크죠. 얘는 계속 요 값은 계속 공차가 얼마입니까? 2죠. 이제 얘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요 첫 번째 항 때문에 이 수열 전체는 등차 수열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바로 두 번째 항부터 뭐가 이루어진다? 등차 수열이 된다는 말이에요. 얘는 몇 번째부터?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것이고 됐나요? 얘는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되니까 여기에 조금 전에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뭐 한다? 생략해도 줘도 되는 거고 얘는 두 번째부터 등차가 되잖아요. 그죠? 요게 n에 대한 1차죠.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는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A1은 따로 1이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도 좀 빠르게 어떻게 푸는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살짝 여기를 주고 해볼게요. 공간이 없어서.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요. 자, 일단 상수항이 있잖아요. 상수항이 있으면 초항은 무조건 S1과 똑같기 때문에 여기 1을 넣습니다. 그럼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항부터 일반항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적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요 상수항을 지워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자체를 보고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상수항을 지워주고 요 자체를 보고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자, 상수항이 있을 때는 초항은 일단 S1으로 그대로 이 값 전체를 계산해 주고요. AL을 계산할 때는 이 상수항이 없다 보고 이 자체를 보면 요 자체만 본다면 얘는 상수항이 없는 등차 수열이 맞죠. 그죠? 그러면 공차는 어떻게 됩니까? 공차는 n의 제곱, l의 제곱, n 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1과 2를 곱하면 2가 되겠죠. 그죠? 2가 되고 요 자체의 초항은 얼마가 됩니까? 요 자체의 초항은 여기에 1을 넣어야 되니까 자 다시 여기에 1을 넣어야 되니까 그죠? 여기에 1을 넣어버리면 얼마입니까? 바로 S1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죠. n에 1 넣으면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공차가 2니까 2n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에 1을 넣으면 요 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빨리 찾는 방법인데 상수항을 없다고 보고 요식 자체로 여러분들 일반항을 찾는다고 생각해 봐요. 요 A1을 무시하고 요식 자체에서 일반항을 찾는다고 하면 위의 방법과 똑같겠죠. 그죠? 바로 공차는 2가 되고 공차는 2가 되죠. n제곱의 개수의 몇 배? n제곱의 개수의 2배가 되니까 2가 되고 자, 초항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겠습니까? 1의 제곱은 1, 1을 넣으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맞죠. 그죠? 그럼 공차가 2니까 2n이잖아요. 2n이고 자, 1을 넣으면 n에다가 1을 넣으면 얼마가 돼야 됩니까? 자, 2n인데 자, an이 2n 플러스 네모인데 n에다가 1을 넣을 때 요 an이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얘는 사실 얼마부터 돌아가야 돼요? 2부터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식을 구할 때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요식을 구할 때는 어떻게 받느냐면 요 수열을 여기를 초항으로 보지 않고 여기부터 미안합니다. 여기부터 하나의 수열을 본다는 뜻이겠죠. 요 놈을 초항으로 보지 않고 요 1을 초항으로 보겠다는 말이에요. 알뜰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S1을 넣는 거예요. 여기 S1을 넣고 두 번째 항이 초항이 된다고 보고 AN을 구한 결과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이해되나요? 요 A1은 따로 별개로 주겠단 말이에요. 따로 별개로 1을 주겠고 두 번째 항부터는 2n-3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항이 실제적인 전체 수열에서 두 번째 항이 요 자체로 본다면 첫 번째 요게 바로 요 수열만 등차 수열이 되니까 첫 번째 항이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항인데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바로 SN과 상수항이 있는 SN을 두 가지를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조금 헷갈리면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000번이 되겠습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JN항까지의 합이 SN인데 자, SN이 이럴 때 A10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 A10이란 말은 바로 S10에서 얼마를 빼면 되겠습니까? 바로 S9를 빼면 되겠죠.
맞습니까? 사실 S10이 뭡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자, A6 한번 다 적어볼게요. A7, A8, A9, A10이죠.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S10이 되죠. 그럼 S9는 어떻게 돼요? 9은 A1부터 시작해서 A9까지 다 더한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 7이고 여기 8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꼴이. 자,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한다? 변변 뭐 하겠다? 빼버리겠단 말입니다. 이 변변을 뭐 하겠다? 빼버리면 S10에서 S9를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다 어때요? 다 없어지죠? 다 제로가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남는 것이 뭡니까? A10이 남는 거예요. 이 원리에 의해서.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SN이 주어졌을 때 A10을 구하려면 S10에서 S9를 빼면 되겠죠. 만약 S5를 구하려면 A5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S5에서 S4를 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바로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S10은 어떻게 됩니까? S10은 N자리 얼마? N자리에 10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10의 제곱은 100이고 10을 넣으면 40이네요. 마이너스 S9는 어떻게 되나요? 9를 넣으면 얼마 되죠? 81에다가 9를 넣으면 36이 되겠네요. 따라서 140에서 누구를 빼면 됩니까? 마이너스 바로 117을 빼면 되겠죠. 140에서 117을 빼버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2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하면 바로 A10의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내가 AN을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AN을 구해서 자, A10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AN을 구한 다음에 요 N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1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복습 삼아서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자, AN을 구하려면요. 자, AN을 구하려면 AN은 바로 SN-SM-1이 되겠죠. 그죠? 즉, N은 얼마부터 출발한다? 2부터 출발한다. 근데 A1부터 생각해야 되겠죠. A1은 항상 S1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N 자리에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4니까 얼마 됩니까? 5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AN을 구해볼까요? AN은 N제곱 플러스 4N이고, 그죠? 4N이고, 마이너스 SM-1은 N자리에 M-1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N제곱 플러스 4N이 되고, 자, 여기는 정리하면 N제곱이 되고, 2짠짠 마이너스 2N 플러스 4N이니까 2N이 되겠네요. 상수는 1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n제곱과 n제곱은 없어지고 4n에 여기 정리하면 마이너스 2n이니까 2n이 되겠죠. 그리고 상수는 플러스 3이 됩니다. 따라서 an은 어떻게 된다? 2n 플러스 3이 되는데 얘는 n이 얼마부터? 2부터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A1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A1을 찾아보는 거예요. A1을 찾아보니까 A1은 얼마 됩니까? 5가 되는데 이 5와 이 5가 어떻습니까? 똑같으니까 이 N, 이 2보다 크거나 같다를 버려주고 실제적으로는 AN은 초항부터 돌아가는 바로 2N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해서 AN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A10을 물어봤으니까 N자리 10을 넣으면 20이 되고 3이 되니까 23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실제적으로 AN을 구했죠. 그죠? 우리가 원리대로 구했는데
자, AN을 바로 구할 수도 있죠. 왜냐? 여기를 보니까 뭐가 없는 상수항이 없는 맞죠? 자, 여기 볼까요? SN이 바로 N제곱 플러스 4N인데 얘가 상수항이 없는 2차식 N에 대한 얼마입니까? N에 대한 2차식이죠. 2차식인데 얘가 뭐가 없습니까? 상수항이 없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 되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수열은 반드시 무슨 수열이 된다? 바로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등차 수열. 맞나요? 자, 그럼 공차는 어떻게 된다고요? n제곱의 개수와 이 2와 곱하니까 2가 될 것이고, 자, 초항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S1이 되죠. 그러면 5가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n자리 1을 넣으면 5가 되겠죠. 따라서 AN은 공차가 2이니까 얼마 된다? 2n이 되고, 맞나요? A1이 오니까 n의 자가 1 넣으면 이 A1이 얼마? 5가 나오기 위해서는 요 자체가 2가 되니까 얼마 된다? 3이 더해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AN을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그죠? 맞죠? 여기 어떻게 보면 세 번째 풀이, 빠르게 갈 수 있는 풀이겠죠. 자, 2번 풀이보다는 3번으로 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왜? 이거는 정확한 등차 수율이 맞으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장 빠른 풀이가 되는 거죠. 그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한번 보세요. S10은 어떻게 돼요? 10의 제곱 플러스 10 곱하면 40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는 9의 제곱 플러스 36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했는 이유는 여기 보면 여기 10의 제곱과 여기 9의 제곱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그럼 사실 10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이 되고 40에서 36을 빼니까 4가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그럼 얘가 뭡니까? 합차죠. 합차. 합차입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죠. 그럼 한 번은 더하면 어떻게 되죠? 한 번은 더하면 19가 되죠. 한 번은 빼면 1이 되죠. 이거 두 개 곱하잖아요. 합차니까. 빼기 4가 되잖아요. 한 번은 더하면 얼마가 되고, 자, 10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이죠. 그죠? 아,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4가 되네요. 그죠? 여기 40에서 36을 뺐으니까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19와 4를 더하면 23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 풀기는 바로 첫 번째 풀이 방법이 가장 간단한 건데 복습 차원에서 등차 수열을 봤습니다. 등차 수열은 바로 뭡니까?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을 일반화하면 뭐가 됩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화하면 뭐가 된다? n에 대한 몇 차식? n에 대한 1차식이 되고 여기서 바로 n의 개수가 뭐가 된다? n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된다? 공차가 되는 거고요. 자, 일반항은 그렇고 자, 합봉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 상수항이 없는 뭐가 된다?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죠. 반드시 상수항이 없어야 됩니다. 이때 n제곱의 개수죠. n제곱의 개수의 몇 배가? 2배죠. 2배가 맞죠? n제곱의 개수의 2배가 바로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는 거. 요 두 가지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